안녕하세요. CJ 샤인입니다. 네,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나레이션이. 네, 저는 부모님 집에 가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였습니다. 영상 계속 올렸으니까 아실 거고,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일단은 식단 조절을 깔끔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너무 많이 차려주셔가지고 식단 조절이 완벽하지 못했던 게 좀 걸리긴 하네요. 일단은 8주 뒤에, 8주가 아니라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그때 다시 몸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특단의 조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운동을 아침에 하잖아요. 6시 반, 6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2번 하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오전에는 다시 원래 훈련대로 하고, 오후에 유산소 훈련 정도를 한 1시간 정도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3주 남은 시간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체지방이 컷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훈련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뭐 저희 부모님 집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고요. 사실 스쿼트 렉만 있으면은 모든 기구들 웬만큼은 다 이제 갖춰져 있더라고요. 등과 이두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모습은 케이블 롱풀을 하는 모습입니다. 등 같은 경우는 그 그립을 어떻게 쥐냐에 따라서 등에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고 최대한 다른 식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도 이 케이블 로프로 이렇게 훈련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마침 생각이 나왔고 이렇게 또 케이블 로프로 하면서 저도 앞으로 좀 다양하게 그립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언더그립 랩풀다운이죠. 언더그립 랩풀다운 같은 경우는 등 운동 자체가 사실 그 손이 외회전이 들어가서 언더그립이 돼버리면은 견갑에서 걸리질 않아요, 당길 때. 그래서 자기 그 오버그립보다는 한 1, 2cm 정도를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디빌더들 몇 명 알았었는데, 또 그런 보디빌더들 분들도 메인 훈련 같은 경우는 언더그립으로 이렇게 랩풀이나 롱풀류를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서 언더그립 쪽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지바 바이세컬과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치팅을 씁니다. 그 논문들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순간 수축하는 부분에서 보다는 그 견디는 부분에서 그 분비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치팅은 좀 초보여도 상관은 없고 좀 쓰는 거를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맞네, 이제는 데드리프트를 했네요. 헬스장에 뭐 땅데드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쉬운 대로 데드리프트를 케이블로 진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엔 케이블 로프 바이세컬, 해머컬이라고도 하죠, 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훈련이든지 저렇게 요추가 말리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집중하는 부위가 이두기 때문에 쭉 말려도 특별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진행했던 거고요. 다음 행잉 레그레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훈련을 끝냈고요. 오후에는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간만에 스트렝스 훈련을 좀 해봤고요. 중량은 140으로 5 곱하기 5, 그냥 5 곱하기 5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5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원RM은 8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제 원RM이 이거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고요. 쉽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은 해내는 모습입니다. 대충 140이 80%로 계산했을 때는 175 정도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실측으로 180까지는 했었고, 추정치로 185, 190 정도여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근력도 계속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 정도 훈련은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갑자기 스트렝스 훈련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핫하잖아요. 내추럴 빌더들은, 내추럴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스트렝스 훈련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게 또 유행 같은 거여가지고 항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분할법도 유행이고 스트렝스도 또 유행이고. 실제 근데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엄청 세요. 사실은 이게 리프팅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리프팅은 훈련만 조금 하면 힘이 원래 세요. 특별히 그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아도 군비대식에서 이미 스트렝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분명히 두 가지를 따로 해주는 게 효율이 좋다고는 보는데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파워빌딩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여가지고 분명히 몸도 좀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긴 하는데 효율면에서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트렝스랑 그 하이퍼트로피를 분비대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조금은 주기화, 블록화를 둬서 그렇게 훈련하는 걸 좀 권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곱하기 5 후 하이바 100으로 엠랩을 실시하였는데요. 아우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발굽 뒤꿈치가 몇 번씩 뜨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힘이 더 빠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정도면 한 슈퍼 스쿼트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로우바 때 뭐 힘을 뺏어버렸는지.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시 복귀는 하였고 다시 또 운동 영상과 나레이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췄는데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시 월요일 시작인데 기운 빠지지 마시고 또 한 주 신나게 운동하면서 또 생활도 합시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피스.